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이라고 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방의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보건사회부에 공무원 생활로 한 26년을 했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염병 업무를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센터장을 했었고요. 매번 신종 감염병이 올 때마다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희한한 감염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취급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졌을 때, 손잡이를 잡았을 때라든지 책상에 뭐 손을 댄다든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든다든지 혹시라도 감염이 되는 게 아닌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무실이나 학교나 PC방 같은 데서는 수시로 알코올이 포함된 세정제로 닦아주셔야 돼요. 바이러스를 삼유를 시키고요. 위아래를 구분하는 방법은 굽히는 부위가 있고요, 콩겁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굽히는 부위가 있는 것이 위입니다. 코에다가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코를 누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굽히는 부위가 있고요. 자, 그럼 앞뒤가 어떻게 다를까? 마스크 보면 주름이 접혀 있어요.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마스크 표면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포켓으로 물방울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머니가 아래로 내려가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바로 바깥쪽입니다. 덴탈 마스크의 위아래는 접히는 부위가 위고, 앞뒤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마스크를 들 수 있게 하면은 바깥 표면입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감기, 인플루엔자, 코로나 증상이 비슷해요. 진료하게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병원들은 우선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인플루엔자라든지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검사 물량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병원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가을철에는 꼭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아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탄올 알코올 성분이 적어도 70% 정도가 되면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주나 그런 술들은 손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고 좀 불편해요. 마스크를 만지다가 혹시 손에라도 닿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묻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해서 목걸이형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걸이처럼 이제 마스크를 목에 이제 걸고 목걸이 형태로 그냥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손에 묻을 일도 없고,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 있을 때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대단히 낮기 때문에 목걸이형 마스크 착용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증상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발열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 사실 일반 감기나 인플루엔자하고 비교하더라도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라는 기간을 거쳐서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 근육통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는 무려 40%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이 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고,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감염자 수가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염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까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 쉽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침방울로만 감염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침방울이 손에 이제 묻게 되면요, 바이러스가 묻게 됩니다.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얼굴을 만질 때, 예를 들어서 뭐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비빈다든지 이럴 때 눈의 점막이라든지 비강 점막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해라.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손과 접촉이 되는 모든 물체는 깨끗이 소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방역당국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결고리를 최대한 빨리 차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비교를 하게 되면 매우 적은 숫자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 노력은 바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개인위생수칙 5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무실 때 하고 식사할 때, 그럴 때는 좀 마스크를 벗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는 방법이 있고요. 손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에탄올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가 바로 사멸을 합니다. 손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이렇게 닦으면은 이 손을 통한 감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사무실에 근무하러 가거나 수시로 손세정제가 눈에 보인다, 찍 눌러가지고 손을 묻혀서 이렇게 닦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서 머무르기예요. 발열 증상이 있다든지 인후통이 있다든지 또는 기침을 한다든지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 있다, 무조건 집에서 쉬는 겁니다. 증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관찰한 이후에 필요하면 보건소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사람 많이 모인 곳 가지 않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화를 할 때 또는 누가 만날 때 이야기를 하면은 침방울이 튑니다. 비말이라고 그래요. 가장 멀리 가는 거리가 2m 정도가 됩니다.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라. 거리두기. 그래서 5가지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무르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가지 않기, 거리두기. 이 5가지 원칙만 유지하면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지만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전문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따르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부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잘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언제 썼는지 헷갈리니까 여기 바깥쪽에다가 이 마스크 개봉한 날짜를 써요. 그래서 이 마스크 하나 가지고 일주일 써요. 일주일 써도 깨끗이 이렇게 벗어가지고 베란다에 이렇게 딱 걸어놓습니다. 자외선으로 다 살균이 되는 거예요. 뭐 페놀이나 이런 걸로 좀. 그런 건 안 해요. 그걸 뿌리면은 이 표면이 다 망가져요. 페놀 절대로 여기 표면에는 물기가 닿으면 안 돼요. 필터가 필름이 손상을 받아요. 일자를 쓰고 휴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휴지통에다가 딱 집어넣어요.